민주당의 압승이라고 180석의 의미는 헌법 빼고 다 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들이 사실상 탄력을 받아서 움직일 것이다.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강화가 좀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투미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친절한 오영미 실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정보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도 저희가 먼저 전달해드리는 그런 코너죠. 투미부동산의 대표 코너였던 TMI, Too Much Information. 오늘 또 핫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재경 소장님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우리 친절한 오영미 실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이전에 투미TV를 시청해 주셨던 분들은 우리 오영미 실장님 어디 갔다 왔나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황 좀 짤막하게 알려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리우셨나요? 저는 만삭 때까지 열심히 여러분들께 부동산 정보를 전달해 드리다가 최근 둘째 출산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투미부동산 컨설팅 대표님들 감사합니다. 경력 단절이 없는 투미TV 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우리 투미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TMI, 오늘의 정보. 여러분들께서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치러졌고 바로 16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대대적인 압승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코로나 시국과 더불어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김재경 소장님 그 이야기 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미래통합당이 101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등 군소정당들이 아주 좀 약세를 보여주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어서 지역구별로 봤을 때도 사실상 민주당이 다들 가져가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색채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영미 실장님, 네. 180석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 180석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좀 아시나요? 저도 신문기사 통해서 봤긴 했는데 의미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전 같은 경우는 투표할 때 민주주의잖아요. 그쵸? 이게 결국 뭐죠? 다수결이 몇 과반수, 퍼센트? 그렇죠. 즉 과반수죠. 우리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 위석수가 300석이잖아요. 네. 151석이 넘어가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는 봤습니다. 네. 네, 제적 과반이 되게 되면 사실상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 국회 선진화법이 그래서 나왔었죠. 일명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 즉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이 180석 제적 5분의 3에 즉 60%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단독적으로 법안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이 180석의 의미는 헌법 빼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세진 상황이에요. 그쵸. 야당의 네. 협조를 구하지 않더라도 법안 상정 및 통과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180석 확보가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지닌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종합부동산세를 따른 다주택자 규제 강화, 3기 신도시 건설에 대한 힘을 받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등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전월세 신고제나 상한제 등 그리고 각종 다양한 부동산 이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게 정말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뉴스들 보다 보면 현 정권에 결국 힘을 실어주겠다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세웠었던 부동산 정책들이 사실상 탄력을 받아서 움직일 것이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영향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상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맞아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거는 대표적인 정비사업의 악재로서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요. 현 정권의 부동산 규제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강화가 좀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그리고 보유세에 대한 정방위적 압박까지 좀 불투명한 미래가 좀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현 정권에 힘을 실어준다. 이 얘기는 뭐냐? 기존에 나왔었던 정책들을 보시면 되거든요. 17년도 8.2 부동산 대책, 18년도 9.13 부동산 대책.
19년도 12, 16 부동산 대책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일맥상통하는 거는 결국 뭐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우리가 보유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하다못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가면 갈수록 다주택자에 대한 운신의 폭을 좁히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것이죠. 이게 계속 힘을 실으면 실을 거지 이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방향성을 틀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예측이 돼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계속적으로 했었던 경기 전망들 영상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이 시국 시리즈 공동주택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도 영상 한번 찍었었고요. 2020년도 경기 전망 편에서도 했었었는데 결국 뭐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양극화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들 했었습니다. 팩트로만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이런 정책들이 추진된 결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할까요? 자, 2019년도 바로 작년이죠. 한 해 동안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입니다. 영민 실장님, 한번 보시면 부동산 가격 상승률 어떤가요? 전국적으로는 하락이지만 우리 서울이나 대구 특정 지역들은 또 올랐어요. 네, 우리가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다, 즉 조정되고 있고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즉 올라가는 데는 서울이라든지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 같이 뭐 대대광 이런 데들만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2019년도 수도권 같은 경우도 올라간 데들은 서울과 경기도 이남 지역들만 올라갔었지 전체적인 경기권 같은 경우는 10%죠. 네, 하락이네요. 2018년도도 수도권 한번 보게 되면 결국 서울이 많이 올라갔지 하락한 데들이 많다. 즉 이런 식으로 가게 됐을 때 양극화, 즉 올라가는 데들은 올라가고 떨어진 데는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집권했었던 2017년도 5월 달부터 2019년도까지의 부동산 누적 상승률 역순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상승률이에요. 보시면 딱 느끼는 바가 뭐가 있나요? 서울이요. 서울이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서울 22% 이렇게 올랐는데 전국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안 올랐고요. 강원도, 강북, 전북, 경남, 부산 이렇게는 많이들 떨어졌어요. 다주택자 규제 억제 정책을 하게 됐을 때 좀 쓸데없는 주택들을 보다 처분하는 쪽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수도권 역시도 올라가는 데만 올라가고 떨어지는 데는 떨어진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도 가장 많이 상승한 상위 10개 구를 표시했는데 보면 어디죠? 한강을 끼고 중심지예요. 마용성, 특히 강남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서울은 기본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우리가 노도강 하지만 노도강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상승률이 강남 중심지, 즉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중심 지역들이 더 많이 올라갔다. 정리해보자면 현 정권의 규제 방향, 즉 다주택자 규제 강화라고 했었을 때 즉 쓸데없는 부동산들을 처분한다,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수없이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있었다. 그게 통계적으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심화되면 심화되지 완화될 거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에 대한 앞으로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번 선거에서 또 흥미로운 점이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게 있어요. 이낙연 전 총리님, 물론 지금은 종로구에 당선되셨지만 이분께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이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방안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조건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만 나왔던 건 아니란 얘기죠.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는 하겠다, 이게 어렵게 볼 게 아니에요. 즉 정책 방향성을 그대로 이어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좀 더 주겠다. 그러면 사실 종부세라는 거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바로 고가주택들, 공동주택 가격 9억이 넘어갔을 때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매매 가격이 15억은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런 고가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었던 똘똘한 한 채 쪽의 심화가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높다. 즉 강남에 고가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종부세 완화해주겠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재경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 간략하게 한번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여태까지 정권에서 이제 시행했던 부동산 정책들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양극화가 심해지고 가격이 좀 더 상승하는, 또 지방은 떨어졌던 이런 결과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당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180석이라는 이 엄청난
자리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존의 정책이 강화되고 또 그 외에도 다른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별도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먼저 찾아가는 그런 정보 제공해드릴 테니 저희 유튜브 꼭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투미부동산 컨설팅 투미TV의 친절한 오영미 실장과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